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요. 저희가 핵심으로 추려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요. 돌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키는 공수처가 쥐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사 변호사님. 이 당초에 이 검찰이 이달 말에는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돌연 이 공수처로 이첩을 한 거는 검찰이 손을 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검찰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했잖아요. 예. 1차에는 소환 불응했고 이제 2차 소환을 해서 21일을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병 네. 조사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예. 지금 대통령 측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고 관계원 수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네. 발부하면서 이제 판사가 사실 뭐 그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끌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신병 확보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방첩사령관이랄지 수도방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했는데 지금 신병 확보를 못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신병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검찰이? 때문에 그렇죠. 이첩을 한 건데 왜 그러면 다른 피고인들, 피의자들, 구속된 피의자들에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속은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검찰에서 10일 데리고 수사할 수 있고 연장하면 10일 더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거의 20일 다 돼가거든요.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넘기면 다시 이첩을 해서 또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 구속기간 산정이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아직 신병 확보가 안 된 2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보면은 네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만 넘긴 거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래서 안 넘긴 거다 이런 설명인데 네. 납득이 근데 되십니까? 법리적으로 예. 보면야 설명이 될 수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번 불법 내란 사태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지시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먼저 신병 확보를 하는 자체부터가 이거를 왜 경찰의 국수본과 공수처의 공조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검찰이 신병을 가져갔지? 네.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압수수색은 또 경찰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증거 확보는 경찰에서 하고 신변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좀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여론의 압박.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 부대인 디지털 포렌식 팀이 네. 내란에 협조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협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의 이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 네. 그러면 이걸 계속하다 보면 우리 검찰이 수사 방해나 투명성이 떨어지고 네.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기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넘기자라는 결정 차원에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현재 법률적인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만 네.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검찰이 손을 뗀 배경은 어쨌든 여론의 압박과 뭐 여론을 좀 고려한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앞서서 검찰이 대통령에게 21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까지 소환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좀 취소가 되는 거고 앞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오늘 부릉했죠. 예. 불응했고 그럼 또 소환 통보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소환 통보를 한 번 더 할지. 예. 일단 뭐 검찰 소환하고 공수처 소환에 대해 불응했잖아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되도록이면 빨리 확보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여유를 둘지 아니면 이제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받아서 네.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또 당연히 만약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소환에 응한다고 한다면 네. 뭐 조사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노동일 교수께 여쭤보면은 공수처로 좀 시선을 다시 돌려보면은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공수처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거는 이 공수처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공수처의 소환을 응하더라도 뭐 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지금 속도대로라면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이 이렇게 예. 일접했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면 네, 너무나 지금까지 그냥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수사했다 이런 점에서 조금은 한 가닥은 정리된 걸로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1차적으로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을 했지만 그게 좀 결정적인 건 아닌 거죠. 최종적으로. 만하나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기소하고서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수사하냐고 각 하나 나오면 낭패니까 일단 뭐 공수처는 분명히 수사권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공수처가 과연 이런 사건을 수사할 만한 인력이라든지 예. 수사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은 있거든요. 네. 논란이. 그건 어쨌든 뭐 공수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찰이 수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좀 자료도 이첩을 받고 또 인력도 지원을 받고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뭐 그렇게 하면 공수처로 일원화된 수사도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특검이 또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 특검이. 예. 그렇게 되면 특검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이 취합한 증거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네. 피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뭐 같이 통합해서 수사를 하고 지금 구속은 돼 있죠. 만에 하나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네. 뭐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리한 구속 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네.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권한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입증 그런 것에서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뭐 재판에 넘기든 뭐든 하는 그런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좀 말을 더 보태자면 검찰이 일단은 그 윤석열, 이상민 두 분에 대한 어떤 이 사건을 이첩하는 걸 떠나서 그냥 하나의 수사 이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검찰이 따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지 말고 지금 공조본이 공수처, 경찰, 국방부잖아요. 참여해라 검찰. 그렇죠. 검찰도 참여를 해서 4인 체제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개 체제를 하나의 질서 정연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단체로 좀 결정하는 것들도 검찰이 차후에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건 이제 예. 검찰이 처음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공수처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거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법률에도 같이 합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노동희 교수님께서 그냥 뭐 구속기간 지나더라도 풀어주고 네. 일단 어떤 법리 쟁점을 잘 정리해서 유죄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때 기소해도 된다 하셨는데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소하지 않고 구속만기 딱 지나가지고 풀어주면 네. 그냥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할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건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정도의 증거 확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결국 기소는 이제 검찰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신변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죠, 대통령. 그렇죠.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또 보강 수사하고 예. 이미 제가 볼 때는 유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향후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뭐 공수처 소환 통보를 하면은 응할지 말지 여부를 두고도 이게 좀 관심인데 노동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대통령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국가 원수고
또 헌재에 가서 법리에 따라 따지겠다, 네. 다투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무리 본인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뭐 이건 무리한 수사다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뭐 소환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본인들도 그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면 예. 정리가 되면 어느 누가 수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게 무슨 뭐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런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수사기관이 뭐 혹시라도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다투어서 네. 그런 거기서부터 그런 어떤 법리와 절차에 따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렇고 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꾸 지연시키느냐 하고 네.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예. 소환 절차에 응해서 출석해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절차 법리에 따라서 법리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저는 아마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일원화된 만큼 뭐 대통령이 이걸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절차대로 응해야 한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신 예,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일각에선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뭐 체포나 구속되는 게 여론에 어떤 좀 향방을 불러올까, 이게 꼭 여론이 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흐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뭐 국민들의 대다수 예. 생각은 구속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수처로 일원화돼서 공수처에서 계속적으로 소환 요청을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소환에 응해서 들어가는 순간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소환을 거부하다가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는 예. 소환 조사에 응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일단 발부받으면 네. 이건 뭐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하고 강제 구인, 그래요? 강제 구인해서 집행하는 절차는 이건 틀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뭐 경호처랄지 뭐 관리자가 그걸 뭐 막을 수 있다, 경호처 책임자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거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막으면 네. 공무집행 방해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거라면 내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응하면 영장 청구하지 않고 소환 조사하지 않고 또 사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때는 영장 실질심사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영장 심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네. 대통령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쪽이 유리할 거라고 법조인에게 보나요? 앞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을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뭡니까? 법치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네. 지금 본인의 발언을 어기고 있잖아요. 법치를 표면적으로 잘 지키시는 모습을 지켜야 될 텐데 지금 뭐 말하자면 거의 뭐 일반인들의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들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저분이 과연 이 법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법과 원칙을 얘기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저는 일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할 공산이 커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경호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리는 상당 부분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내란의 어떤 혐의로 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이에요. 이런 전례는 45년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거는 이미 향후에 재판장에 서서 사형이 선고가 됐으나 제가 봐서는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때까지는 버틸 거는 같아요. 그래요? 기왕지사 어차피 첫 단추가 예. 그냥 법률적으로 방어권을 대통령으로 행사하겠다고 했으니 결국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오게 되면 그때쯤에 출석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받을지 저는 결정하지 않을까 그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체포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입장은. 네. 그렇지만 공수처는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거고 예.
그럼 이제 발부받으면 그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정상적이면 네. 저기 우리 김 변호사님 말이 맞는데 저는 체포영장을 통해서 끌려가는 모습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 좀 극단적인 예. 어떤 그 울분을 터뜨리기 위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대국민 담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약간 남은 지지층에 대한 네. 호소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또 윤 대통령이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 내란죄 요건이 안 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고. 또 같은 날에 김용현 전 장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싸우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 좀 종합을 해보면은 노동일 교수께 여쭤보면은 이게 뭐 지지층을 결집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좀 조성하려는 전략으로 읽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여론을 조성한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뭐가 뭐 더 유리해지고 아니고 그럴 건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건 분명히 기본적으로 앞으로 법원에서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상계엄을 헌법적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 발동했다고 하는 것은 뭐 탄핵 요건이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가 되느냐? 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다 이게 야해처를 내란죄를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란이라고 얘기할 때 폭동을 일으켜서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집권자가 대통령이 현재 그런 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반란 일으켜서 국헌문란 시킨다? 그거는 아예 우리가 좀 법문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통념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해석 방법이거든요. 네. 내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리아 사태를 봤잖아요. 알아사 대통령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반군이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12.12 사태와 5.17로 이어지는 신군부 사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란에서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집권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겠으니까 그 폭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은 할 수 있지만 내란죄가 되냐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법률상에는 대통령에게 형사상의 이 소출을 받지 않게끔 하는 예외 규정이 내란과 외환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죠.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네.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의 찬탈도 있지만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규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네.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